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6일 5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21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28만 8천 명에서 28만 2천 명 증가로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2년여 만에 최고치에 머물렀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뱅크가 6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데스뱅크의 2015년과 16년 전망치는 각각 2%와 1.8%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뱅크 총재는 강화된 독일 국내 경제, 선진국 경제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유로존의 완만한 회복세는 독일이 견조한 성장 경로를 밟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현지 시각으로 8일 중국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7%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중국의 5월 수입은 전년보다 1.6% 감소하며 전문가 전망치인 6% 증가를 뒤집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국인의 일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달 말까지 여당인 자민당과 합의하기 위해 서두르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요, 0.52% 상승한 16,924.2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59% 상승 마감한 4,32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6% 상승한 1,949.44포인트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0.66% 오른 6,858.2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도 장중 만선을 돌파했지만 결국 0.4% 오른 9,987.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도 0.71%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581.12포인트로 문을 닫았네요. 지난 금요일 연휴를 앞두고 기관의 매도세에 2,000선을 내주면서 마감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코너부터 살펴보고 일부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로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동현 행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냈습니까? 그리고 해외기업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인 내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순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이 오늘 시작되는데요. 오늘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단 시청자 여러분 아다시피 장 자체가 지난 수요일 날입니까? 수요일 날 장세가 굉장히 여러분, 목요일 장세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후유증이 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1,700을 거의 가까이 가는 신고가 돌파고요. 거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는 아니지만 저점 찍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 S&P 500의 상승, 반도체 지수 상승, 그리고 독일 지수, 영국 지수 다 신고가 상승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영상승하자마자 지난주에 내내 모든 방송 언론 기관들이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 홈페이지까지 항의를 해놨어요. 청송촌 놈은 떨어진다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올라간다. 왜 이래 안빨이 안 맞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그 사이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를 의존하고 시황을 하면 거의 100점 100패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신고가 때 우리나라 증시가 장대 음봉으로 연거푸 떨어지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 참사 자체가 어디서 근원을 찾고 있느냐 보면 이제 파생입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여러분 보다시피 그 목요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도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했는데 이때 하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그 파생의 문제 부분 우리 개인들이 200억 손절매 치고 현재 300억 깨지는 500억 정도의 데미지가 입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침 방송 이틀 동안의 그 프로를 보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손실을 확정 지으라고 했는데 이 흔든 거는 여러분이 그 옵션의 프리미엄을 뺀데 제가 까놓고 그 빠진다 말은 못하고 손실을 확정 지으라 강조를 했는데 확정 안 지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걸로 저는 예상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파생의 여러분 위험이 얼마큼 크고 파생의 크기가 얼만큼 이렇게 크다는 것을 또 시장에 지금 주식이 주가 아니고 파생이 주라는 것을 이번 여러분들이 새삼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은 방송대로 특히 청송촌놈의 의견을 참조했다면 큰 데미지를 많이 입었지만 이번에 우리 기관들이 엄청 데미지를 크게 입었다. 개인들이 크게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파생은 일단 끝난 것 같아요. 파생은 기관의 승리로 끝나버렸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생에서 완전 파산이 났고요. 두 번째 이제 코스닥의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코스닥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520 간닥할 때 전부 욕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욕을 얻어먹었는데, 어쨌든 간 520 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볼 때, 반응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더 빠진다 주의입니다. 더 빠진다. 여러분,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가격인데, 일단 추가적으로 저는 더 빠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스닥은,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코스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10대까지 또 하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여러분에게 상승할 때 특히 코스닥이 530 이후에 유통 관련 주식 빼놓고는 뜨지 않았는데 뺄 때는 유통 관련 주식은 안 빼고 여러분 주식 다 빼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까이 하기에 있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61평의 하락은 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5일 21평의 데드크로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데드크로스가 기술적인 반응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11, 21평 자체가 데드크로스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21평이 폭등을 합니다. 21평의 폭등이 항시 주가의 끝마무리를 장식하는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많이 조심해라. 제가 매일 조심해라 했는데 조심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를 본인이 마음에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대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MACD 데드크로스에는 도전하면 안 되겠죠. MACD 데드크로스가 진행 중입니다. MACD 데드크로스가 영선 이상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선 아래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61평의 활보 문제입니다. 61평이 지금 자리에서는 없어지는 쪽이 워낙 저점이라서 반등을 하겠지만 특히 그 4월 부분에 잘려나가는 이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길고 긴 부분이 이때는
60일의 병이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끝자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선행 스팬2의 상승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선행 스팬2가 선행 스팬1과 동시다발로 움직일 때는 분명히 큰 사고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선행 스팬2는 오늘까지 움직입니다. 선행 스팬2는 오늘까지 77변곡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장자체의 일교차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하는데 일단 장은 아침에 상승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주가 자체가 기준선을 한번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관전을 터치 안 한다면 장 자체는 여러분 굉장히 조금 기준선 전환선을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 전환선을 터치 못한다면 주가 자체는 여러분 횡보 국면 또는 약세의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양다리 걸치냐 이런 문제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떠들면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 개인들이 전멸합니다. 지금 현재 콜옵션 매수가 250억 쳤는데 내가 빠진다 해가 주가 빠져버리면 개인들이 600억 손해나기 때문에 제가 어중간하게 하니까 내 마음을 무시든지 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거품 물라고 했는데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미지가 워낙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확정 지으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정 지으십시오. 손실을 확정 지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일교차가 이래 큰 거는 옵션의 프리미엄, 특히 콜 프리미엄이 거의 완전 낮습니다. 확정 지으십시오. 오늘 또 아침 양봉 시작에 음봉 낼 수 있습니다. 음봉 나면은 또 프리미엄이 여러분이 더 빠져가 여러분의 데미지가 클 수 있으니까 확정 지으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주가 반등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반등의 국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과 기준은 호전자리입니다. 호전자리라는 것은 주가가 급락하면 주가가 반등 국면이 바로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에까지 선행구름이 붉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장대 그때그때는 고통스럽지만 인내를 갖고 있는 주식들은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네이버 주가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여러분 주가가 지금 현재 반등 국면이란 것은 우리가 이번 신용이 보통 5조 3천억에서 5조 4천억 상태인데 최근에 코스닥에서 신용이 한 4조 떨려가지고 4조 깡통 났습니다. 나는 상태인데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를 상승을 하방 이탈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코스피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15에서 20% 다 손해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상이고 여러분 그 종목들을 매도하고 다른 데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절대 가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계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좋은 주식도 신저가를 내면서 굉장히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쨌든 간 바닥입니다. 주가 자체가 종합주가지수 때를 못 만나 그런 거지. 지금 여러분들 우량주 악재 나온다고 팔면 여러분이 주식을 그만두려면 그만두고 아니면은요 이빨 꽉 깨물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하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팔지 마십시오. 절대 팔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주식을 지금 팔면 안 된다. 팔면 누구 좋아라고 팝니까? 파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업일수가 오늘 현재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는데 워낙 데미지가 커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제가 확실한 걸 알려준다면은 지금 그 선물 옵션 하합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선물에서 37억 먹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느 팀이 먹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이야기도 할 것 없이 청송 촌놈 팀입니다. 저 팀 빼놓고는 다 손실 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 말은 뭐냐면 저 시황을 꼭 참조 좀 하십시오. 저 이번에 지난주에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못했는데 힘이 안 납니다. 힘이.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 3년
서울경제에서 3년을 방송했는데 한 번도 여러분에게 내가 조금 성전급제가 일찍 파는 거 빼놓고는 큰 데미지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글로벌 증시 뜬다고 계속 상승하는 거 그거 시황 듣고 여러분들이 사는 바람에 데미지가 컸는데 여러분 너무 손짓고 헤엄치기 양다리 걸치는 그런 마인드 갖고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전부 폭등한다고 했습니다. 전부. 최근에 열흘 동안 여러분 전 증권방송, 아우방송, 검은토마도 뭐 다 한번 보십시오. 다 폭등한다 했습니다. 왜? 미국이 신고가니까. 성송초님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복지부동 하락하니까 현금화 지어라 했는데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데미지 볼 것 없습니다. 확정 지으십시오. 이 확정이란 말은 손실을 확정 지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버티면 버틸수록 지금 옵션을 말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분 더 종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은 밀려봐야 60일 EP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15포인트 밀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끝까지 한번 땡겨오십시오. 더 못 땡깁니다. 삼성전자 140만 원, 150만 원대 거의 다 왔고요. 네이버도 제가 볼 때는 곧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두 종목이 힘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 주가는 여러분 거의 다 했고 지금 남은 게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의 마지막 깃발령 기관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은 지금 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살아줘야 하이닉스가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디램 가격이 서서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제가 볼 때는 45,000원은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네이버에 서저로 하이닉스를 땡긴다 이렇게 보셔야지. 하이닉스 주식이 뭐 실적이 좋아졌다 웃기지 마십시오. 하이닉스 실적 좋아졌지만 누적으로 한번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램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냉정히 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손절매하지 마시고 복지부동 하시고 선물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 났으면 바로바로 오늘 반등할 때 잘라버리시고 옵션은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들은 옵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이 요즘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목 먹기 힘드시죠? 종목장인데요. 제가 요즘 장을 할 때마다 제가 남들 칭찬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이럴 때마다 저 뒤쪽에 했던 최명성 소장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약세장 종목 때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많은 종목을 추천했는데 지금 어디 가가지고 뭐 하시는지 참 최명성 소장이 그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 장 먹기 돈 먹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주식 안 하면 아침부터 아프니까 주식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어쨌든 간 여러분 아다시피 5일 20일 데드크로스는 분명히 약세장의 전조고 5일 10일 데드크로스는 하락의 시작이었는데도 눈이 이상한 것 같아요. 5일 10일 데드크로스인데도 주가 계속 간닥하는 X들은 어떤 X인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뇌 없는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푹 쉬어가야 된다. 그리고 MACD 데드크로스에는 절대 도전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님 일목균형표의 붉은 선이다. 붉은 구름이다. 주가는 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래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가 가랑비 옷 젖듯이 우리 개인들의 옷을 적시는 그런 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소나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손절매 치면 누구 좋아라고 손절매 칩니까? 여러분 절대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는 여러분 특히 옵션 선물 만기주는 하루 지켜보면서 한 주 지켜보면서 넉넉한 초여름을 만끽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정성천엄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는 절대 팔지 말고 버티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패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 상황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휴가를 좀 더 다녀왔는데 상당히 좀 편하지 못하게 좀 보냈던 것 같았습니다.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중요한 게 코스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지지대가 좀 모여있는 530포인트를 좀 지켜줄지, 알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한 방에 좀 무너지는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의 투매까지 나온 상황이라, 코스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계시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부터 이제 어떤 상황들이 좀 나오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6월 달은 상당히 큰 그런 변곡점이 올 것이다, 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후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단기 지지 라인 때는 일단은 전부 다 무너진 상황이고요.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51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상황. 그리고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500포인트까지 일단은 지지 라인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쓰리봉, 쌍봉이라고 하면 주가가 최고치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쓰리바닥,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나오는 진정한 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계단식으로 하락할 때 2번 내지 3번 정도 이런 급락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3번째 투매는 바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도 단판이 아니라 거의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을 좀 좋아하고 야구에서도 3아웃 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코스닥이 죽었다가 재차 살아나기 위해서는 3번째 투매권에서는 반등 구간으로 좀 들어간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4월 달에 537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에 540포인트까지 급락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후에 재차 두 번째 급락이 538포인트까지 하락한 이후에 이번째 이제 세 번째 그런 투매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투매의 마지막이 어디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의 급락 사례들을 보면 아래꼬리가 나온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급락 후에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바닥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닥 단기 지지선이 전부 다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의 되돌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주봉 차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510포인트 정도 그 부분까지는 일단 하락 여부를 일단 열어두시고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종목별로 한 20%에서 30% 정도 대부분 손해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투매는 상당히 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전략을 좀 잘 짜야 됩니다. 지난번에 코스닥의 하락 후에 되돌림 파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별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종목들을 물타기를 하든 그리고 손절매를 하든 전략을 잘 짜서 잘 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5월 초에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좀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되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수급 주체들, 재료, 기술적 흐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3박자 형성이 되는지 일단 오늘 반드시 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EGF웨어, OCI 지금 두 종목 다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EGF웨어는 정말 잘 버팁니다. 일단 금요일에 한 3.5% 정도 하락은 했지만은 그동안에 코스닥이 그러니까 세 번째 하락을 할 때까지 이 종목이 정말 잘 버텨졌어요.
그래서 그 수급 주체가 누구냐, 그 수급 주체나 누구냐라고 확인을 좀 해보면은 바로 기관들인 모습이었죠.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하방을 튼튼하게 확인하는 중인데, 중요한 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기관의 매수, 그러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손실률이 되겠죠. 코스닥 급락 속에서도 잘 버티다가 손실률이 한 3% 정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전저점에 이탈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속적인 수급 주체, 그리고 5일선의 회복 여부, 그 여부에 초점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OCI입니다.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이일표와 반대로 시장 대비 급락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수급 주체 요인들이 거꾸로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옆으로 좀 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금요일에 단기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좀 뉴스가 좀 나와주었죠. 미국의 태양광 패널 관세가 예비 판정됐다라는 그런 뉴스성 악재로 인해서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주는데, 중요한 게 관세적인 부분들이 우리 업체들에게 사실상 타격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관세 문제로 일단 걸고 넘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중국 업체들보다 이제 오히려 우리 한국 업체들에게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에서의 급락은 상당히 좀 언더슈팅이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해외 쪽의 악재가 뉴스가 나왔는데, 그 매수 주체가 HSBC 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했다는 점이 조금은 재미난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해서 이 OCI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일단 아랫꼬리에 저점 지지를 하면서 지수적 반등이 나와주는지 오늘 반드시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힘드신 거 잘 압니다. 해서 제가 이제 휴가를 가기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IT 부품주들을 기본으로 해서 한 30% 이상 손실한 종목들 AS 가지는 시간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좀 잡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이 굉장히 훈풍이 불었죠. 우리 시장은 과연 연휴가 끝나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시작되는 2부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